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해 6.1 교육감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 수사가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에 이어 공범으로 적시된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도 결국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검찰은 교육감실을 압수수색하고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감실. 검찰이 압수수색한 문서와 파일을 가지고 밖으로 나옵니다. 압수수색은 아침 8시부터 1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선거 당시 불법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로 기소된 교육청 전 대변인 사건에 연루된 지 석 달 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교육청 채용을 제안한 전 대변인과 이를 승낙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전직 교사를 기소하고 교육감을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 공범 혐의에 대해서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검찰은 신교육감의 관사와 관용차에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였고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도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달 중 기소 여부를 결론 내겠다고 밝힌 검찰은 신교육감을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금품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등 다른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은 출근 시간을 넘긴 오전 9시 30분쯤 이곳 교육감실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선거를 치렀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일 뿐이고, 재판 만약에 검사님이 불러서 조사하신다면 가서 그냥 명명백백하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대변인의 다음 공판은 5월 3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그 전에 신 교육감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압수수색이 벌어진 건 올 들어서 벌써 두 번째. 전 대변인에 이어 교육감까지 검찰 기소 위기에 놓이면서 강원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도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글로벌 지역본부 사업 예산을 최종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도의회 상임위부터 절차 문제가 있다고 논란에 휩싸인 예산인데요. 의원들 스스로 지적했던 문제였는데 말만 많았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청 제2청사인 글로벌 지역본부 예산이 결국 강원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명의 도의원들 중 찬성 41명, 반대 3명, 기권 5명이었습니다. 진통 끝에 통과됐지만 이번 예산은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올해 초 강릉에 제2청사를 만들겠다고 깜짝 발표했고 개청 시기를 7월로 못 박았습니다. 점점 시간이 다가오자 이달 도의회 사업 예산 25억 원을 내밀었는데 조직 개편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도의회 기행위는 말도 안 된다며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기관 운영 공통 경비로 편성해 도의회 예결 특위에 올렸습니다. 강원도의 일방 통행에 여야 할 것 없이 질타가 나왔습니다. 제대로 하는 것이 안 되니까 의회 통과한다. 나쁘게 얘기하면 편법으로 통과한다. 의회 의결권을 훼손하고 의회 구성원들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7월 1일이라고 못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사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최대한 빠른 시기를 왜 이렇게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졸속 행정을 하는 겁니까? 하지만 예결특위는 사업 예산 25억 원 중 일부를 줄여 19억 7천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제2청사가 강릉 지역 수건 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강원도청 제2청사 관련 예산을 이해해 주시고 의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논란은 앞뒤가 바뀐 절차 때문만이 아닙니다. 제2청사가 생기면 춘천에서 근무하는 강원도청 직원 100명이 강릉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도정의 행정 비효율화 문제와 춘천시의 인구 30만 달성 계획에 역행해서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왜 이 청사가 필요한지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습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에 제2청사 신설을 포함한 조직 개편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 통과로 도의회가 스스로 심의 동력을 잃게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10대에 이어 이번 11대 도의회에서도 거수기라는 오명을 듣지 않을까 의회 안팎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지난 11일 발생한 강릉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봄이면 높고 가파른 지형에 태풍급 강풍이 불고 구릉지가 많아서 산불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 취약 지도를 살펴보니 강릉의 경우 절반가량인 42%가 산불 취약지로 분류됐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에서 본 경포 구릉지 일대, 울창하기로 소문난 소나무 숲이 온통 누렇게 변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아름드리 소나무는 껍질이 시커멓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화마가 휩쓰고 지나간 구릉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나무가 빽빽한 모습인데요. 낮은 능선에 분포된 이 소나무 길을 따라 불길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얕은 구릉지의 경우 불이 붙은 솔방울이 강풍을 타고 쉽게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산불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불에 취약하다 할 수 있는 소나무가 많이 다량으로 분포되어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똥이 해안가 쪽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시설물에 떨어뜨리면서 서쪽은 얕지만 동쪽은 높고 가파른 한반도 지역 역시 동해안의 대형 산불을 몰고 옵니다. 실제 대학 연구팀이 봄철 동해안의 태풍급 강풍 양간지풍에 대해 수치 실험을 해봤더니 태백산맥 서쪽에서 초속 5m의 잔잔한 바람이 불어도 산맥을 넘어서면 초속 20m 안팎의 난기류로 변해 요동칩니다. 강한 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는 게 이 계절인 거예요. 계속 바꾸면서 방향을 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인들로 강릉의 절반가량은 산불에 대단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불 취약 지역을 3D 입체 지도로 분류해 가장 취약한 A등급을 붉게 표기했는데 강릉은 대관령부터 경포까지 전체 면적의 절반가량인 42%가 새빨갛게 칠해졌습니다. 전국 평균 17%보다 무려 2.5배나 더 높은 겁니다. 이런 산불 취약 지역 주변으로 주택과 근린 생활시설이 촘촘하게 모여 있어 많은 주민들이 산불 고위험 지역에 둘러싸인 채 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산불 대책은 진화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예방 중심의 산불 대책,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동해안 대형 산불 원인에 과학적 데이터는 가득하지만 산불을 예방하거나 초기 진화할 수 있는 첨단 장비가 부족해 해마다 화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올해 초 원주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2,000세대에 육박하며 분양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분양 시장뿐 아니라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침체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을 시작한 한 아파트 단지 견본 주택입니다. 주택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낼 때 무조건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홍보합니다. 사실상 할인 분양에 들어간 겁니다. 2천만 원 플러스 170을 드리고요. 네. 43평은 220, 50평은 250이에요. 2천만 원 플러스로 조금씩? 네네네, 지원금이라 아주 더 나가요. 다른 곳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중도금 무이자에 입주 전까지 실제 내야 할 계약금을 2천만 원으로 고정해서 받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노력에도 시장의 분위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월 말 기준 원주시의 미분양 물량은 1,868세대로 그전 달 1,987세대에 비해 100여 세대가 줄었지만 미분양 소진 속도는 여전히 더딘 편입니다. 현재 미분양 아파트 단지들의 특징은 분양가가 1,000만 원을 훌쩍 넘는다는 겁니다. 가장 작은 타입도 확장과 옵션 등을 더하면 4억 원을 웃돕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수도권 규제 완화로 원주만의 투자 이점까지 사라지면서 거래가 뚝 끊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분양가가 비교적 저렴했던 한 아파트 단지는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지만 전체 분위기를 반전시키진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들은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거래가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원주시 부동산 거래량은 4,152건으로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려는 매수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그 문의조차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람들은 더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심각한 거래 부진 속에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신규 분양 일정을 조정하는 분위기지만 국내 5대 건설사 중 한 곳이 오는 6월 단구동 일대에 970세대 규모의 신규 아파트 분양을 예고하고 나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원도의회가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6월 11일 출범하지만 현재 특별법에는 23개의 선언적 조문만 담겼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모범적인 사례인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면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50일도 남지 않은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강원도민들의 주요 건강 지표가 대체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도의 흡연율이 2021년에는 전국 1위였지만 지난해에는 전국 5위로 낮아졌고 당뇨병 진단 경험률도 전국 2위에서 7위로 내려갔습니다. 월간 음주율의 경우 2021년 전국 1위에서 지난해에는 2위로 조금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비해 비만율은 지난해 전국 2위로 재작년보다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도내 직장운동경기부 27개 팀이 대한체육회로부터 10억 원의 운영 지원비를 확보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하계 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공모 사업에서 삼척시청 핸드볼팀과 양양군청 사이클팀 등 모두 27개 팀에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내 체육팀이 확보한 이번 예산액은 지난해 8억 9천만 원보다 1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방송 채팅으로 지적 장애인을 꿰어 3,900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천경찰서는 영리 약취 유인과 감금, 준 사기 혐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이모 씨 등 3명을 붙잡고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방송 채팅으로 국정원과 경찰을 사칭해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지적장애인 6명을 꿰어냈고 모텔 등에 가둔 채 휴대전화 개통과 소액 결제 등으로 3,9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개막 8경기 4무 4패를 기록하면서 승리가 없는 강원FC가 리그 2위 FC 서울을 상대로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강원은 오늘 오후 7시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서울과 하나원큐 K리그1 2023 9라운드를 치릅니다.
K리그 1에서 개막 이후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팀은 리그 11위인 강원과 최하위인 수원, 삼성 두 팀뿐입니다. 강원도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불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과 협약을 맺고 앞으로 2년 동안 30억 원을 들여 도내 18개 시군에 설치된 200대의 산불 감시 CCTV에 딥러닝 AI 기술을 적용합니다. 이런 영상 분석 시스템이 개발되면 산불 연기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름과 안개, 보일러 연기를 정확히 식별해 잘못 탐지하는 비율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대 삼척산학협력단이 강원도 최초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됐습니다. 삼척시는 지난해 공모 절차와 심사를 거쳐 강원대 삼척산학협력단을 삼척시 탄소중립센터로 지정했고 전담 인력 배치 등을 거쳐 다음 달 문을 열고 2026년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의 주요 기능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지원, 탄소중립 모델 발굴과 확산, 탄소중립 협력 사업과 시민 참여 방안 발굴 등입니다. 강원대학교 병원은 염증성 장 질환 클리닉을 개설해 진료를 시작합니다. 염증성 장 질환은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등 장의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복통과 설사, 혈변 등의 증상을 일으킵니다. 진료는 매주 수요일 오후에 이뤄지고 강대병원은 향후 분야별 클리닉을 개설해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국제교육원이 오는 27일까지 도내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더드림 외국어 캠프를 실시합니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강원국제교육원에 근무하는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 다양한 국적의 원어민 선생님들과 외국어 집중 프로그램을 이수합니다. 올해부터는 동해안을 찾아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 협력 활동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농촌 체험 휴양마을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이 추진됩니다. 춘천시는 농촌 체험 휴양마을 10곳을 선정해 안전시설과 체험시설 설치, 건축물 보수 등에 1억 7,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평 팜스테이 마을과 은행나무 마을 등 춘천 21개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운영하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에는 지난해 6만 6천 명의 도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원주시 북부권의 노인 복지 수요를 감당할 북원 노인종합복지관이 다음 달 문을 엽니다. 밥상공동체 복지재단과 원주시가 협력해 태장이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연면적 2,873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진 복지관은 물리치료실과 건강관리실 등 건강 관련 시설과 함께 요리교실과 정보화실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췄습니다. 또 노인들의 디지털 기기 접근성을 높이도록 시니어 스마트 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원 노인종합복지관은 다음 달 16일에 문을 엽니다. 오는 28일부터 강릉 중앙시장 인근 남대천 월화교회 분수 조명이 가동됩니다.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과 일요일은 오후 2시, 7시 30분으로 2차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8시 30분까지 3차례에 걸쳐 20분간 분수쇼가 진행됩니다. 해가 긴 7월부터 9월에는 30분 늦게 가동되고 동절기에는 분수를 제외한 화려한 조명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태백시가 올해 고용노동부의 상생협력 일자리 컨설팅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2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태백시는 이번 공모 사업을 바탕으로 태백형 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기업 투자와 산업단지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폐광 예정인 장성광업소를 대체할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강원연구원과 함께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 태백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족실록과 의궤가 오는 10월쯤 제자리인 평창 오대산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오대산 월정사 인근에 있는 국립조선왕조실록 전시관을 리모델링하고
오늘 10월 개관에 맞춰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제자리에 옮길 계획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가 110년 만에 고향인 평창 오대산으로 돌아옴에 따라 평창군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지역 축제 개최 등 문화재 활용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화천군이 한안면 위라리 북한강 고수부지에서 화천대교 착공식을 오늘 진행합니다. 화천군은 사업비 495억 원을 들여 길이 408m, 폭 13.85m 규모의 화천대교를 오는 2026년까지 건설할 계획입니다. 화천대교는 기존 교량을 대신해 환안면 위라리와 화천의 화리를 연결할 예정으로 교량 입구에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회전 교차로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 통제됐던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이 5월 3일에 다시 개방합니다. 한 해 3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인제 자작나무 숲은 올해 산림청이 지정한 걷기 좋은 명품 숲길 30선에서 최우수 숲길로 선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